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한솔 솔파크입니다. 자, 사건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해운대 우동 한솔 솔파크 5층입니다. 부산지방 동부지원 사건이고 사건 접수는 2019년 9월 18일 날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대략 한 1년 정도 소요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빠른 경우에는 제일 빠른 경우는 저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봤습니다. 보통 통상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조금 길다 싶으면 한 8, 9개월.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 경매 사건 접수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어떤 코로나 문제로 법원의 업무가 많이 또 지연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이제 보통인 상황이 됐습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은 25.7평, 대지권은 3.5평입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이 아파트, 이 집합 건물에서는 이 일괄 매각이라는 이 부분이 뭐 크게 많이 와닿거나 또는 자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별도 매각인 것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자, 이것이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언급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물건은 이 부분 집합 건물 한 칸과 그 사용하는 대지의 전유 면적 그 비율에 안분해서 그 비율만큼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는 그런 물건이다.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이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어떤 사람 외 일명, 채권자가 또 여럿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일 전이고, 감정가는 3억 7천입니다. 그리고 9월 17일 매각 예정입니다. 경매에 접수가 되고 대략 1년 정도 소요된 사건인데, 보시면 문건 접수 내역 수도 뭐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적은 건 아닙니다. 자, 경매 접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뭐 특별한 이해관계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어떤 그 권리자가 있는지, 권리 신고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현황조사 보고서나 뭐 근저당권자 열람복사 신청, 뭐 감정평가서 제출,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할 겁니다. 이게 자, 임차인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임차인 주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서를 제출했고, 자, 자세히 살펴보시면 특별하게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은 권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같은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이게 자, 여기 권리 신고를 했다는 거죠. 여기는 임차인이라고 표기됐고 여기는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임차인이면 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 대항력이 있는지, 이 점유권이 무엇에 기한 점유권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표시됐습니다. 자, 뒤에 점유관계 조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살고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임차인 점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도 되어 있고, 또 임차인 점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자, 목적물 현장이 폐문부재였고, 가족, 관계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내문을 붙여놓고 왔는데 아무런 연락은 없고, 전입세대 연락을 해보니까 진 누구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입자인 것 같아요. 소유자와 가족 관계일 수도 있는데, 임차인의 권리 신고가 있었다는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임차인 관련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대항력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전입 날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진행하기 전에 봤는데 2018년 2월 8일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사람이 전입되어 있는 게 2018년 7월인가 뭐 그렇습니다. 보니까 7월인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후순이라는 거죠. 자, 근저당 말소 기준이 되는 근저당
18년 2월 8일. 자, 이것이 기준이 돼서 이 날짜 이후의 이보다 후순위의 근저당.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소멸됩니다. 전부 다 소멸. 경매 신청한 것이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두 가지가 다 있고, 양 누구누구와 김 누구누구. 그래서, 아까, 채권자가 누구누구의 일명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가압류와 임의 경매 등기, 강제 경매 등기는 소멸될 것이고, 등기 현황이 없는, 등기 사항이 없는 이 임차인 7월 달에 후순위로 전입한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는 했다고 돼 있는데, 전입돼 있는 날짜가 느린 이 임차인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낙찰받는다면 매수인에게 인수될 부담을 보겠습니다. 자, 등기사항 인수할 것은 없었습니다.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비. 자, 이것은 꼭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살고 있든 또는 보증금 전체를 날릴 수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리비가 연체되면 명도에 영향을 받고, 명도에 영향을 받으면 또 입찰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점유자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관련해서 임차인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소유자와 성이 다른 진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대항력은 없다. 임차인의 어떤 계약 관계에 대한 어떤 임차인으로서의 계약서, 이 계약 관련 내용,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든 월세가 있든 없든 일단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점유자는 진 누구누구 세대로 추정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살고 있다. 저 사람 가족이 산다라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 현재 드러나 있는 정보만으로 봤을 때는 그 세대가 전입되어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가능성 높은 이 사람의 세대를 명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예상해서 입찰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자, 명도 대상자는 그러면 진 누구누구 세대 또는 권리 신고한 임차인과 관련자. 자, 권리 신고한 임차인은 주 뭐뭐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6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실제 전입되어 있는 건 진 누구누구입니다. 이 진 누구누구와 이 권리 신고한 주 누구누구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권리 신고한 사람의 이해 관계자가 전입되어 있는 건지 또는 이 사람의 회사인 건지 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인수하지 않는다면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해서 명도가 가능하냐, 인도명령 수준에서 명도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대항력이 없는 누가 살고 있든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든 모두 대항력은 없다. 모두 인도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이 둘 중에 하나가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주 누구누구도 아니고 진 누구누구도 아닌 이 주 누구누구와 이해관계자가 아닌 어떤 예를 들어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새로운 제3자가 있다면 명도 소송도 해야 될 수도 있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드러나 있는 이 두 가지 또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어떤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고 다른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 현황조사서 매각물권 명세서에 나와 있는 이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자,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3,400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물론 무조건 돈이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비용을 이사비로 주고 협의해서 내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 비용은 꼭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죠. 희박한데 그래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솔 솔파크 매도 호가, 매도 호가
자, 우리 5층이었습니다. 5층. 5층. 자, 보면 이 4층 3억 8천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고층이다 싶은 거 5억 3천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 자, 보면 다른 고층은 4억 정도, 4억 2천, 11층이 4억 정도. 저층 같은 경우는 한 3억 후반 정도 이렇게 호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층 정도는 4억 5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억 후반과 4억 초반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최근에 낙찰된 매매된 사례를 보면 4억 천, 4억 천, 3억 2천. 자, 이 사례는 참고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자, 보면 6층 3억 5천 3백. 자, 한 3억 중반 정도 수준이 저층의 적정가가 아닌가. 작년 거래 사례를 보면 3억 초반에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격보다 지금은 확실히 조금 올랐다 싶으면 한 5천 정도는 올랐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감정가는 3억 7천입니다. 당시 작년 감정가 치고는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이게. 자,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 거래가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솔 소파크와 센텀 현대 8월 달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모두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전용 면적은 같은 것들인데 25.7평. 자, 2차에 낙찰되었다는 거. 7대1, 9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감정가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 한번 유찰되어야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 자, 입찰할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한솔 솔파크부터 보면 감정가는 3억 5,500이었습니다. 23층. 자, 보시면 우리는 5층인데 3억 7천에 감정이 되었고, 자, 이 물건은 23층인데 3억 5천에 감정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작년 감정가로는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당시 거래 가능 금액이 3억 9천이었습니다. 자, 이거 낙찰가가 3억 7,48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다. 당시 낙찰가율이 96.1%. 자, 센텀 현대 같은 경우는 2억 9,900 감정가인데 거래 가능 금액이 3억 1천. 자, 낙찰가는 2억 9천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자, 호가 3억 5천 하한가 적용해 보면 낙찰가율 95.1% 됩니다. 이 가중 평균한 겁니다. 자, 이거 적용하면 3억 3,700 정도. 자, 그리고 상한가 보겠습니다. 3억 7천. 이거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적용하면 3억 5,62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래가 가능한 금액의 구간 예측은 3억 5천에서 자, 3억 7천이다. 자, 이것을 각각 예상되는 낙찰가율에 대입을 해보면 3억 3,700과 3억 5,600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 예상 낙찰가 예측은 예측이 아니라 구간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특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을 두고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금액 안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 결정해서 써내는 금액이 바로 이제 하나의 가격이 될 겁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하는 수업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